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이 이틀 만에 트위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정책의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우리 주택 매매 시장은 어떤 변화가 올지 한번 보고요. 특히 이 기준은 대한민국 주택 소유 현황을 2024년 기준으로 분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주택 소유자 구조는요, 전체 주택 소유자는 한 1,600만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1주택자 비율이 85%, 그 다음에 다주택자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47만 명에 해당됩니다. 3주택자가 1.8%, 4주택자가 0.4%, 5주택자 이상이 0.7%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은 3주택자인 47만 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딩을 보면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겁니다. 사실은 1월 말 정도에 있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발표할 줄 알았는데 사실 먼저 치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의견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의견이 한 일개 개인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재검토하겠다. 다시 말하면 투자라든가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준 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핵심 메시지를 보면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는 부활한다.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는 배제하겠다. 세제를 통한 매물 출현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급대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새로 짓는 것만 공급대책이 아니고 이 부분도 분명히 공급대책은 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제도는요, 기본세율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6에서 45%까지 누진세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부터는 이제 가산이 되거든요. 기본세율의 20% 플러스 3주택이면 30%포인트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또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82.5%까지 양도세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 증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10억 원에 취득해서 15억에 판 경우 5억 차익이죠. 이럴 경우에 만약 중과 배제를 한다 그러면 1억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2주택자인 경우에는 2억 6,400, 3주택인 경우는 3억 1,000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또 6년 전에 15억 원에 취득해서 25억 원에 매도했다. 그러면 중과 배제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3억 3천, 2주택자인 경우에는 5억 7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억 8천 정도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이 제도를 적용이 되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시장 반응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같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주택자의 중거래 매물은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거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 중과 이전 가격에 만약에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진다면 거래 성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이제 긍정적 전망이고요. 부정적인 전망을 보면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통상 거래에 2, 3개월이 소요되는데 설 연휴까지 겹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매물 장기 무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월 전까지 일부 급매물이 출회해서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사실은 거의 3월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시한을 계산한다면 결국 5월 9일 이후가 돼버렸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이제 부활되니까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 이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물 잠김이 이제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작용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서울 아파트의 매물 현황은 가장 활발했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2026년 1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약 24% 정도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는 대부분 매물을 다 내놓은 상태고요.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제 허가 절차에만 2, 3주가 걸리고요. 또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거래 성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단기간 급매가 아니라면 3개월 안에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증여하거나 버티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대금이 결국 똘똘한 한 채 우량주택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차익이 나한테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세금 부담도 철저하게 한번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여건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인지, 만약 거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증여라든가 장기 보유 등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성급한 매도보다는 기대 차익과 세금 부담, 또 거래 여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5월 9일이면 이제 시한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개별 상황에 맞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앵그리 윤 선생의 의견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많은 매물이 출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노리시던 지역이 있으면 2월 말 전에 급매물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시간상 3월 이후에는 매물 잠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정책 변화에 따른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